팔방민 경기도의회 활동을 따라가 봅니다. 경기의정 예썰. 이번 시간은 경기도민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시고 경기도에는 또 어떤 현안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경기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원 김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중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70만 선배 시민과 함께 선진노인 복지를 견인하는 리더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윤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의원님은 지금 군포시를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희 군포는 신도시, 1기 신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노후화돼서 그걸로 인해서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큰 문제들이 많긴 많지만 주차장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주차난이 많이 심합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특조금, 경기도 특조금 한 7억 원 정도를 확보하긴 했는데요. 가장 지금 현안은 그런 것도 추가로 우리 체육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보강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네. 자, 우리 윤호중 회장님은 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님이신데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일단은 연령은 법에서 정한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여가 취미 활동들이 가장 주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또 급식 지원과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또 자원봉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나 상담 사업들, 돌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매우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예방 차원에서 가장 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주위의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노인분들을 위한 종합 어떻게 보면 서비스 네. 센터라고 보면 그렇죠. 되네요. 네. 네. 오늘은 최소 65세 이상, 보통 노인이라고 하고 어르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노인 복지는 이제 모두의 문제이며 특히 노인 일자리 문제와 돌봄 문제는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에서는 노인 복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국 최초 선배 시민 조례를 통해 노인 세대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종 회장의 제언을 통해 노인복지 정책 지원 과제를 논의해봅니다. 아유, 나는 안 늙을 거야. 다 늙습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의 얘기고 또 노인분들에게는 현재의 나의 이야기죠. 또 그 말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의원님,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 어떻게 변할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2025년 정도가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특별히 급격한 변화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25년을 거점으로 해서 아마 그런 우리들이 노인에 대한 그런 논의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청년 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이제 조정한 것처럼 아마 노인의 연령도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환갑 지나신 분들은 노인도 아니에요. 청년입니다, 진짜. 회장님. 네. 노인들 많이 만나시죠, 노인분들, 어르신들. 네, 그렇죠. 날마다 만나죠. 그분들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요즘요?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 문제가 늘 건강. 저희가 욕구나 만족도 조사를 보면 건강에 대한 염려, 또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노화로 따른 건강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이 건강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역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러면 건강이 가장 큰 문제다.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자리와 이제 경제적 문제도 네, 네. 걱정들을 하신다. 네. 이거죠.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그 노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경기도 선배 시민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선배 시민 뭐 생소하실 분도 계실 건데요. 이런 조례안을 만드신 배경은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노인들은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과 그다음에 다양한 지식들을 갖고 계시는 베테랑 분들이시죠. 그 이분들이 학교의 선배들처럼 사회에서의 그 후배들에게도 알고 있는 내용들 또 지식 이런 것들이 후배들이 필요하다면 직접 좀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준비된 인재들이십니다. 그 인재들이신데 그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고는 싶긴 한데 어떻게 줘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그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돌봄의 주체로 좀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선배 시민 지원 조례입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은행에서 한 30년 근무를 했는데 이 노하우를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할 방법이 없다. 네. 그 낭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선배 시민, 후배 시민 이거를 좋아하시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회장님? 선배 시민들에서는 낯설어 하시죠. 네. 왜냐하면 이 명칭이 뭐 고유명사로 된 것들도 아니고 또 선배에 대한 어색한 면도 없잖아 있어서요. 근데 선배 시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또 어원에 대해서 선배 시민이 어떠한 상징성이 있는지 또 그리고 선배 시민을 통해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아 그래 나도 선배 시민 때문에 내가 어떤 분은 보험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년의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했는데 정년 퇴임 이후에 선배 시민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 노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어. 그게 바로 표현하기를 그분은 선배 시민으로 인해서 보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정년 퇴직하신 다음에 난 더 이상 쓸모 있는 인간이 네. 아닌가라고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네네.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원님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경기도 선배 시민 지원 조례 안에는 65세 이상의 경기도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 참여로 후배 시민들과 소통하는 노인을 선배 시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 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동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선배 시민 사업이라고 또 정의를 했고요. 경기도가 관련된 그 기본 계획을 세우고 선배 시민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기도 선배 시민 지원 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리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뭐 지원 방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을요.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보시나요? 경제적인 문제, 자기 건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노인이 영어로 NO, 인, 사람인 써서 노인이 사회와 단절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종류의 인간으로 우리는 보면 뭐 중년, 청년 이렇게 부르지만 노년이라 자주 안 부르고 노인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에는 예전에는 존경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존경보다는 비판받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분리돼 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들을 갖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노시뉴존도 등장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좌절감 그리고 어떤 소외감들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가 청년, 중년이라고 하지 노년이라고 안 하고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나는 사람이 아니다. in, human being. 네네. 자괴감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세요.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때문에 선배 시민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선배 시민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노인이라는 명칭은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약간 혼란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우선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경기도의 모든 그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그러니까 선배 시민으로 일괄적으로 호칭을 변경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일종의 선언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그 노인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또 합의가 되고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칭호를 바꾸게 된다면 아마 이 조례안이 일종의 최초의 사례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당면 과제 중에서 이게 경제적 문제 이게 가장 큰데 뭐 솔직히 이제 일자리 관련 문제는 같은 이제 복지 정책은 지금까지 쭉 있어 왔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복지 정책, 일자리 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선배 시민 지원 조례안은 그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기존의 그 노인 복지 사업들이 노인분들에게 무언가 좀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챙겨드려야 하는 그 돌봄 대상인 수동적인 객체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자신들의 그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따라서 그 선배 시민으로서 후배들에게 여러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 어르신들이 자존감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난 정년 퇴임은 했지만 나 일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속에 연결을 해주시고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겠다 이거죠. 네.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1위라고 하는데, 아니 회장님, 이렇게 최악인 이유는 뭘까요, 이게요? 그 부분에서 저도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해봤죠. 네. 가장 단순한 예로 보면은 저희가 OECD 국가에서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세금의 징수를 살펴봤을 때는 하위권에 속할 정도로 세금이 적고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그 거둔 세금 가지고 공공사회복지를 지출하는 부분을 또 OECD 국가에서 따져봤을 때는 38개국 중에서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는 거죠. 즉 우리나라는 노후 보장이 될 수 없는 그런 것들, 특히나 연금 제도는 매우 취약해 있어서 노인들이 빈곤할 수밖에 없죠. 사실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 노인 취업률은 한 쌍이에요. 결국은 돈이 없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한 쌍으로 OECD 국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죠. 의원님, 그러면 경기도에서 노인 복지 관련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이 혹시 되고 있나요? 네, 저희 경기복지재단의 그 보고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를 기준해서 경기도의 노인 복지 사업의 수가 총 한 60개 정도 됩니다. 이제 관련 사업을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취약 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그런 사업도 있고요. 어르신들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도 있고, 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양로시설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 사업, 그리고 노인 주거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또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투입되는 예산이 총 5조 7천여억 원이 됩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한 77%가 기초연금 예산입니다. 이제 나머지를 빼면 사실상 노인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들이 약 1조 4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참 노인 복지가 거의 이제 없다고 보는 것이 이제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노인복지에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네.